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뇌물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에 그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뇌물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이 보유 주식 신고 이런 거를 늦게 하거나 백지신탁 이런 거를 늦게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를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그 주장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이게 뭐냐? 그것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거에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해서 총 가치가 2억 312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이게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을 계열산으로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주식도 샀고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주식도 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샀을까? 이제 이런 게 제일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 샀을까? 그거는 모릅니다. 지금 왜 샀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죠. 본인만이 왜 샀는지 알겠죠. 그걸로 큰 돈을 벌겠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요, 이렇게 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무슨 작전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제가 추정컨대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자기가 왜 1990년쯤에 슈퍼개미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이 아마 주식 투자 같은 거에서도 뭔가 돈을 벌 수가 있고 솜씨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보고자 하는 것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매입 시점도 참 묘합니다. 이런 겁니다. 매입 시점이 지금 이제 국회에 신고했을 때, 이 당시에는 신고 사유가 이겁니다.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우선 대선 후보 재산 신고 때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일부러 누락시켰을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누락시켰으면 그때 국민의힘이 샅샅이 제보받고 이럴 때인데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안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월 중순, 6월 1일 보궐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5월 중순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했죠. 이때 거기에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3월 9일하고 5월 중순 요 사이, 3월부터 5월 중순 요 사이에 이 현대 주식 이걸 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 매체는 4월 말 5월 초 이러는데 4월 말 5월 초라는 거에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선 후 국회의원 출마 전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요, 대선 패배 후에 집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근데 칩거하고 있을 때 가만히 지금 봤더니 그냥 칩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식 투자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주식을 사려고 했으면 상당히 연구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멘탈 얘기하죠. 정말 멘탈에 관한 한 갑이다, 이 정도로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로 흔히 크게 실망해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이제 더군다나 0.73%포인트라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나서 집에서 평정심을 되찾고 돈 벌 궁리 내지는 뭐 주식 투자를 했다. 대단한 멘탈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돈으로 샀을까? 왜냐하면 2억 원이 넘는 돈이니까. 거기는 이렇게 기존 예금 자산으로 매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아마 털어서 이걸 매입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도 관심이죠. 왜냐하면 어제 그 미디어국을 통해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7월 말에 그러니까 산지는 언제 샀는지 잘 모르지만 국방위원이 된 거는 7월 말입니다. 7월 말. 그리고 백지 신탁을 8월 30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신탁 심사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당대회는 8월 28일 날 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직후에 백지 신탁을 신청했다. 그러면 국방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 기간이 명확하게 보면 7월 말부터 8월 말, 한 달 남짓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럼 민주당 대표가 안 됐으면 백지 신탁 신청을 아예 안 하려고 했나? 그냥 계속 이 방산 주식 가지고서 있으려고 했나? 뭐 이런 아마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아마 국방위원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국방위로 배정을 받느냐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지망을 받습니다. 근데 국방위를 1지망으로 냈거든요. 그러면 국방위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7월 뭐 중순이나 이때쯤에 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 그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한국조선해양이요. 뭐 우리나라 해군 뭐 이런 데 이제 함정 뭐 이런 거를 그 공급하는 데거든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업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공업, 현대중공업 회사에서 조선소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해군 등의 함정,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위원하고는 이해충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해충돌 문제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랬던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주식 투자를 좀 하다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에도 이 이해충돌 문제로 그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뭐 3프로 TV인가 어디 나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서 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해충돌 문제로 백지 신탁하고 뭐 이랬던 것을 보면 뭐 이거 4년도 안 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백지 신탁 신청을 못했다. 이거는 이제 우선 성립되지가 않고 그러면 충분히 알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위를 배정을 신청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상당히 의도적이다. 그러면 왜 국방위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딱 이랬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나서 공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귤현 탄약고가 있습니다. 이 귤현 탄약고를 지화화하고 현대화하겠다. 이런 공약. 근데 이게 그 인천 계양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약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귤현 탄약고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현대화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를 사실상 뭐 이전이나 비슷한 효과를 이제 노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방위원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거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자꾸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왜 출마했느냐. 뭐 이런 그 논란을 좀 불식시키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국방위를 지망할 때는
귤현 탄압고 지하와 현대와 이 공약만 생각했지 국방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방산업체 주식의 이해충돌 문제는 간과했던 것 아닌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에이 뭐 거기까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은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귤현 탄약고의 지하화나 현대화 이런 걸 해서 내가 개항을 위해서 뭔가 한 건을 했다 하는 실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그런 의지가 강한 나머지 이거를 간과했던 것 아니냐 하는 추정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겠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윤리위원회에 이제 국민의힘이 제소를 한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 윤리위원회는요, 지금 현재 의원들의 이런 뭐 윤리위 제소 뭐 이건 들어가면 하몽차사입니다. 하물며 제1야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1야당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이런 문제 가지고 제소한다? 그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정쟁으로 끝. 뭐 이거나 거의 마찬가지다. 효과는 없다. 그냥 어떤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는 거. 그래서 얼핏 보면 자, 민주당이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그냥 일종의 정치 공세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 그냥 윤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일단락.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그 결론은 뭐 당분간 안 나오게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슬그머니 팔았습니다. 팔았다는 것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 미디어국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부당한 거죠. 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걸 왜 당 공보국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소식을 전파를 하죠? 자기가 얘기하든가 아니면 의원실에서 하든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왜 샀는가, 언제 샀는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유권자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추후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제1야당 대표 큰 정치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매입 사유 왜 샀느냐, 그 다음에 언제 샀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해충돌 문제를 정말 몰랐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7월 말에 국방위에 배정될 때 그 생각을 안 했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국방위 배정되고 당대표가 될 때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왜 백지 신탁 신청을 안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